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택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이제 또 설날이 가까우는데요. 설날 가까우면 항상 이 묘지 관련된 부분, 이런 소송들이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안 가보다가, 그리고 또 뭐 모르고 있다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다른 땅이 뭐 침범했다더라. 그러니까 천산이 침범한 거겠죠. 그리고 또 경계 문제가 좀 뭐 불확실하니까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시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거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공설묘지예요, 이번엔.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원고의 땅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공설묘지가 설립이 돼 있었어요, 구리시에서. 그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이걸 철거하고 그동안 사용료를 달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도 하급심법원하고 대법원 판결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이 각각 법원마다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의견이 나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르게 판단하는 게 마치 너무 이게 실력이 없거나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법은 변하고 또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을 보고 그게 수학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그걸 악용해서 명백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들을 많이 펴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저기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체로는 거의 대부분은 주장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법원도 다르다는 건데,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조모 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공설묘지에 분묘가 넘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땅에. 그러니까 이분은 안 되겠다, 이제 철거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소송을 한 건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공설묘지냐면 무려 구리시가 74년도부터 이 공설묘지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공설묘지를 지으면 분묘는 다른 사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침범해온 묘지는 분명히 공설묘지인데 넘어온 분묘는 다른 사람 분묘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고가 지금 이 조 씨라는 분은 이제 상속을 받아, 부모님이 계실 때까지 몰랐다가 상속 받아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땅이 넘어와서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애기 철거하고 부당이득금 내놔라. 부당이득금은 뭐냐 하면 그동안 공설묘지를 내 허락 없이 점유해서, 공설묘지가 우리 땅을 점유해서 사용했으니까 나한테는 임묘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들은 그 정도 상당의 이익을 본 거 아니냐. 우리 땅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하고 또는 손해배상을 해라. 그게 이제 부당이득이 됐든 손해배상이 됐든 청구하는 원인의 차이인데, 그렇게 소송을 했더니 이거는 그 원고 조 씨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당신 구리시에서는 분묘도 철거하고 그리고 토지 인도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돈 지급하라. 그 손해배상금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부당이득금입니다. 2,6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 10년치를 다 청구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구리시에서 항소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내가 74년도부터 점유해 왔기 때문에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으니까 취득시효 완성됐다. 취득시효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소유할 의사로 다른 사람의 땅을 20년 동안 평안하고 공연하게, 공연이라고 하는 건 다 보이게, 몰래가 아니라 다 보이고 평안하게, 노력으로 칭탈하는 게 아니라 평온하게 20년간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 땅은 그 사람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점유취득시효의 기본 법리거든요. 점유취득시효는 왜 그러냐면 20년 이상을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점유해서 소유의사로 살았고 나도 그거를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그 법적 안정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소유권자도 그렇고 20년 동안 제 권리 위에서 잠자냐고 그거 철거하라거나 토지 인도하라는 소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겠다는 게 점유취득시효거든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공설묘지가 이렇게 넘어온 거는 이거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인정하는 소유의 의사가 아니다. 무단점이다, 무단점유. 무단점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공설묘지를 다시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아서 제가 살 때, 그중 매매로 살 때는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매매한 땅이니까 그게 내 땅인 줄 알고 샀잖아요. 이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이기도 하고 이걸 자주점이라고 하는데, 다른 경계에다 톡 집을 지었어. 그리고 20년 흘러서 이거는 무단점유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이게 무단점이냐 아니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거냐는 결국은 매매한 권원, 소유권을 취득한 권원이 뭐냐인데, 그 권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매매냐 증여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바로 지어서, 공설묘지를 지어서 다른 사람 땅을 밟고 지은 거는, 이거는 매매나 이런 소유권을 갖게 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매매나 이런 증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단점유로 봐요.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점유지급식 인정 안 된다라고 해서 똑같이 1심하고 같이 조 씨 손을 들어준 거예요. 다 손해배상금 내고 분묘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라. 그런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도 참 고민 많이 하셨겠는데 뭐라고 판결했냐면, 거꾸로 이거 아니다. 왜 아니냐?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구리 씨한테 소송을 할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면, 이거는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소송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2심에서 인정했던 소송을 전부 다 파기해서 돌려보냈어요. 다시 소송해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분묘의 철거나 토지 인도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리 씨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냐. 왜냐하면 구리 씨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한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묘의 부속의 관리 처분 권한은 구리 씨가 아닌 분묘에 안장된 그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소송해라. 이거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송을 파기해서 돌려보냈어요. 부당이득 부분은 인정을 그대로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구리 씨가 점유하고 돈을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이득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뒀지만 철거하거나 토지 인도하라는 소송만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 씨는 또 이제 사람 찾아가 다시 소송해야 되죠. 이렇게 지금 소송이 1심, 2심, 3심 거기다가 지금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제사 주재자한테까지 소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소송이 뭐 몇 번 더 있겠죠. 이게 소송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분묘가 넘어왔다, 이 공설묘지가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나 이런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주재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좀 어렵죠. 소송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으니까, 또 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이 제사 문화가 남아있고, 그리고 분묘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또 어르신들도 많으시니까 꼭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